자, 요번에 이제 봐야 될 건 어디로 보냐라고 하면 페이지 79페이지인데 여기는 별거 없어요.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서 점검하면 되는데 문화 변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서로 변한다. 그래서 문화의 변동성을 얘기를 했는데, 자, 문화 변동성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문화 변동의 요인, 원인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인 것이 거기 나온 것처럼 내재적 요인이라고 나왔죠? 발명, 발견입니다. 발명, 발견이 내적인 거야. 무조건 내적인 건 발명, 발견밖에 없어요.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만들면은 다 발명이야, 무조건. 근데 이 발명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으나 예술, 종교, 법, 제도, 문자 등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은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명이야. 종교를 발견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지나가다 와 이슬람교 해서 줄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건 창시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 발명이 되는 거고, 발견은 존재했던 것을 찾은 것을 발견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발견의 사례는 크게 세 가지 거기에 보여요. 불, 발견입니다. 전기 발견이야. 불도 발견이고 전기도 발견이고 그 다음에 모두 발견입니까? 라고 하면 비타민. 이것도 발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먹기 편하게 알약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지 비타민 자체가 발견입니다. 전기도 발견이야. 그런데 발전기는 발명입니다.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는 우리가 발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견, 발명을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것은 내재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레침은 발명이 되겠죠. 그렇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는 전기적 요소가 있다는 걸 찾아내서 전기적 요소는 전기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 흘러가끔 해갖고 땅에서 뻥 터뜨려 버리게 되면은 번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발명입니다. 그게 바로 피레침이에요. 비행기도 피레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날아가다가 번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피해가 없는 것 자체가 피레침의 발명이 결국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비행기 번개 한번 쳐보면은 번개 맞는 비행기들의 모습들이 유튜브에도 간혹 올라가 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전기라는 번개가 전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때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미 실험을 통해서 힌트를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 과학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독일의 어떤 과학자가 번개로부터 피해를 갖다 좀 줄여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번개의 속성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비가 심하게 번개를 칠 때 뭔가 들고 뛴 거야. 뭐 맞아보려고. 그런데 맞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람 죽으려면 그렇게 해도 죽나 봐. 그래서 조교한테 만약에 내가 오늘 나가서 뛰다가
번개를 맞을 수도 있을 거다. 살면 다행인데 죽으면은 번개는 전기다. 이렇게 써놔라. 라고 했는데 그날 도체물질, 전기가 통한 도체물질을 들고 뛰다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교가 마지막 연구일지에 번개는 전기 이렇게 써놓은 걸 갖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결국에 피레침이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과학동화 보니까는요, 번개를 맞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과학동화에 나온 적이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매우 드물지만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번개를 맞는 순간에 한 다리를 들고 있으면 산대요.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흘러서 나가버리면은 사는데 땅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개 맞아 여기서 폭파되고 화상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커플이 우산 쓰고 비오날 데이트하다가 번개를 맞았는데 둘 다 가벼운 화상만 입고 살아난 기적적인 일이 있어. 둘이 연인이 손잡고 우산 쓰고 가고 있는데 번개를 맞았는데 한 커플 중에 하나가 다리를 든 거예요. 마침 걸어가려고 다리를 들었는데 그때 맞았는데 흘러나가서 다행히 둘이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살아난 기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 과학동화에 실린 적이 있어요. 진짜 운빨이죠. 근데 만약 그때 과학동화에서 뭐냐면 손을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 죽는데요. 왜? 손 안 잡으면 흐르지를 못하니까는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기에 실렸다. 그래서 나중에도 골프 치겠지만 욕심내지 말고요. 비가 오거나 번개 칠 때 골프 절대 치는 거 아닙니다. 골프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건 피레침이야 그냥. 그냥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 때 집중적으로 스콜이 내린 다음에 비가 그친다. 그때 번개도 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태국 같은 데서 골프 치다가 욕심내고 비 오는데 지나가는 비야라고 하다 죽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장 부인이 비 오는 날 번개 치고 있는데 골프 치다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건 다 뭐냐? 없던 것을 찾아낸 거니까 사례를 잘 봐야 돼.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지만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낸 거는 새롭게 뭘 만들었다는 건 다 발명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발명에는 1차 발명과 2차 발명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1차 발명은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2차 발명은 이 기본적인 것을 응용하면은 2차 발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황당해 좀. 자, 쏘는 활 있잖아. 1차 발명이에요. 그럼 이거를 응용한 2차 발명이 뭐냐라면 대부분 아까 전 수업하다 보니까 양궁이요, 석궁이요, 신궁? 하여튼 뭘 다 그것도 일종의 다 활이에요, 활. 근데 뭐가 있느냐는 활을 응용해서 만든 이거 안 응용하면 이거 모르지. 현악기래 씨. 나도 써져 있으니까 알지. 활을 응용해서 현악기를 만들어다 2차 발명이다 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활 댕기면 줄소리가 딩딩딩딩 소리가 길이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현의 길이를 다르게 하게 되면은 소리가 다르지 않을까. 현의 길이와 굵기를 다르면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2차 발명품 현악기를 만들었다. 자, 렌즈는 1차 발명입니다. 뒤에 경자 들어가는 건 다 2차야. 안경, 망원경, 현미경 다 2차 발명입니다. 오목렌즈, 볼록렌즈 1차 발명인데 안경은 그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같이 압축해서 만든 게 안경이죠. 난 이 안경 볼 때마다 신기해. 내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보면 뿌옇게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맑게 보이고. 난 더 신기했던 게 옛날에 소프트렌즈야. 그 종이 같은 거 한 장 끼게 되면은 와 세상에 어떻게 맑게 보일까. 대단한 발명품이다. 나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렌즈는 1차지만 이게 2차.
바퀴는 1차. 2차가 수랭. 요 정도까지 나가요. 요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만들어서 나와주면서 설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차, 2차 요 정도까지만 기억.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선지에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발명과 발견은 문화를 갖다가 문화를 갖다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라는 요 표현이 나오게 되면 X입니다. 문화 변동의 원인이 발명과 발견이 있으나 발명과 발견이 필연적으로 문화를 변동시킨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X예요. 왜 X냐라고 하면은 발명과 발견이 있었을 때 이것을 구성원들이 수용을 해야, 받아들여야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지, 발명과 발견이 있어도 구성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문화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 전기차가 지금 발명된 게 아니라 훨씬 이전에 발명됐어요. 그런데 배터리의 용량이 작으니까는 자주 충전해도 불편하니까는 거부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발명됐으나 문화를 변동하는 요소로 발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화 변동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예요. 근데 요즘에 또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냐? 불편하다. 그리고 위험성이 존재하더라. 사고가 났을 때 화재의 위험성. 그래서 또 줄어들고 있더라. 그럼 또 거부가 되면은 전기자동차가 과연 또 판매가 더 이상 될 거냐? 또 뒷전으로 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발명과 발견이 반드시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수용이 될 때 문화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외적인 요소가 있어. 외적인 거는 전파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파가 외적인 요소인데, 자, 여기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전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직접 만나서 전달이 되는 거야. 볼 필요 없어요. 간접 전파는 인터넷, 텔레비전 등 매개체가 있어야 돼. 간접 전파는 직접 만나진 않았으나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만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사례로 잘 나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인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있고 인도가 있는데 유럽과 인도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어.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여기서 중개 무역을
아랍 상인들이 중개에 모였다는 거예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여긴 1, 2, 3, 4 이런 숫자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숫자가 단위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위가 커지게 되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야 1, 2, 3, 4 이거 인도에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런 숫자 한번 계산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할 거다. 그래서 이걸 저쪽에 전파를 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파를 준 거야.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랍 상인들이 뭐가 된 거야? 아랍 상인들이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랬는데 유럽 사람들이 야 니네들이 가져왔으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자 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매개체가 되는 건 사례 잘 봐야 돼. 둘이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야 돼요. 둘이 접촉이 없고 중간에 누가 끼어서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만 그거를 간접 전파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 잠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극전파 별 5개인데 이거는 내신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능에서도 100% 출제가 될 거예요. 직접전파, 간접전파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저 자극전파는 출제가 상당히 잘 됩니다. 왜 자극전파 출제가 잘 되느냐는 수능에서도 고3들한테 정답률이 20%였어요.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어. 자, 풀어 써줄게. 자극전파는 반드시 다른 사회 문화여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회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시험에는 영감을 얻는다고도 얘기해요. 다른 사회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최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차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관하여. 새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극전파라고 했을 때 이 자극전파는 절대로 고유문화 요소가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유문화 요소 섞이면 안 돼요. 오로지 뭐만 있어야 되느냐? 차관하여 아이디어만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새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 한자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한자가 들어왔죠? 무슨 전파? 직접 전파일까? 간접 전파일까? 직접 전파 들어왔어. 이거에 차관해서 설총이 이두문자 만든 거예요. 우리 거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 오로지 설총에 머리만 들어간 거예요. 이두문자에는 우리 거 하나도 섞인 게 없어. 한자가 뜻글자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음글자로 바꾼 것이 설총이야. 자, 미국의 알파벳이 있었어요. 여기에 차가 나요. 그 예로 나온 것처럼 체로키족의 문자를 만든 거예요. 체로키족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이 미군들과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와, 미군들과 생활하니까 미국 문화가 엄청 발전된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네 부족하고 미국 사람의 차이는 뭐냐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알파벳이라는 문자가 있고 자기네는 문자가 없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해서 안 되겠다. 거기서 알파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자 뭘 만들었다? 체로키족의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무슨 여기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영어가 있어요. 여기서 차가 나요. 일본이 차음 문자를 만들었다. 이것도 일종의 자격증. 이건 아주 선생님들이 1학년 때 기본으로 설명하시는 얘기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혀가 짧아요. 영어를 못합니다. 니은하고 이응 그 사이의 발음만 받침을 하지요. 우리처럼 받침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발음 못해. 디파트먼트 스토어 너무 길고 혀가 짧으니까 발음 못하니까는 데파토. 행거치프 손수건이잖아요. 그것도 발음 못합니다. 그래서 한까치 구다사이 하게 되면 손수건 좀 주세요라는 뜻이. 우리 한까치 구다사이 하면 담배 한까치 생각나지 손수건 생각나겠어? 커피 발음 못하니까 코히. 비어도 발음 못하니까 비루.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랍고 하는 게 도랍고가 뭐냐면 트럭이에요. 그것도 발음 못합니다. 일본은 자주 가지 않지만 일본 한번 가가지고 나는 외국 나가면 허름한 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만히 있다가 저녁 퇴근할 때 어깨 쳐주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면 따라간다. 어디로 가나? 그럼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먹잖아. 관광객들 가는 데가 아니라 거기 가서 먹잖아요. 무지 쌉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태국 방콕에서는 2만 원 가지고 7끼 먹었대요. 관광객들 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 푸드 갖고 2만 원이면 7끼 먹겠더라고. 뭐 2천 원, 3천 원 뭐 그 정도 하니까. 밥이. 그럼 맛있어. 전혀 꿀리지 않아요. 배낭 딱 메고 다니면서 먹은 거야. 배낭에는 물병 한 4병 들어가 있고 물병은 다 소주로 차 있지만은 다니면서 뭐 시켜서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충분해요. 근데 한 번 나는 그 너무 문화적 충격이 들어갔는데 스미마셍 하니까 오더라고 누가. 근데 대학생 전화 보였어. 그래서 처음부터 얘한테 일본말로 하지 말고 일본은 스미마셍 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이렇게도 안 와요. 저기요라고 해도 안 옵니다. 무조건 스미마셍이야. 그래 그걸 한마디 했고 그래서 이제 왔길래 워터 플리즈 앤 메뉴 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근데 막 뛰어가더니 누굴 또 딴 사람이 오는 거야. 걔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음을 후져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water please and menu 했는데 나를 쳐다보더니 갸우뚱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미조 구다사이, 오미조 이빠이 구다사이 해갖고 물 한 잔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이 그래서 갖고 오면서 영어를 못하느냐 했더니 못한다는 메뉴판이 전체 다 일본어로 써져. 그 정도로 못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영어를 지네들 나름대로 표현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야 우리 워드 프로세서 이거 발음 다 할 수 있잖아. 못하니까 와프로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오죽 어려웠으니까 만든 것이다. 근데 여기에 고유의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들어가 있죠. 고유의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자격점파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만
들어가야 된다고? 아이디어만. 머리만 들어가야 돼. 자, 이거는 내신용이야. 자, 그럼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좀 이제 수능용으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수능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수능용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 A국을 여행 중인 B국 사람. 자, A국을 여행 중인 B국 사람이 딱딱한 도토리를 갈아서 묵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본 거야. 자,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요. 묵을 만들어 먹었다. 묵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 지금 오늘 방금 한 것 중에서 뭘까요? 발명, 발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중에서 뭘까요? 콩을 갈아서 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는 이 묵은 발명이에요. 이 묵을 만든 건 발명이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내신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 묵은 여기서 밑줄을 기억해 놓고 나서 내재적 변동의 사례이다. 당연히 내재적 변동이에요. 발명이니까. 음식은 다 발명입니다. 음식은 발견이 없어. 음식은 발명인 거야. 발견이 아닙니다. 가다가 와 된장 발견한 거야. 된장이라고 하는 발효식품을 만들어낸 거지. 콩을 가지고 그렇죠?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B국에 와서 이에 차가 나요. 딱딱한 콩을 갈아서 콩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 사람이 묵을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야, 딱딱한 도토리를 저렇게 하면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래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차가 나요. 콩을 가서 콩 음식을 만들었어. 묵하고 콩 음식은 전혀 다르죠? 근데 얘는 콩을 갈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야. 그치? 근데 뭘 보고 콩을 갈기 시작한 거야? 도토리를 가는 모습을 보고 콩도 갈 수 있겠구나.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B국에서 얻은 거야? A국에서 얻은 거야? A국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B국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회 문화에서 착안해야 돼요. 이게 자극전파야. 그럼 요 콩 음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자극전파야. 그럼 이걸 내신과 수능에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묵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묵을 먹지. 묵은 어느 나라 음식인 거야? A국 음식인 거지? 근데 미국 사람들도 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직접 전파죠. 왜? 맛있겠다. 갖고 수입해 온 거지. 그러면 이렇게 묵을 먹기 시작했다면 이때는 직접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A국 사람들이 묵을 먹는 거는 발명. 왜? 지 나라에서 지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도토리를 갈아서 먹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콩을 갈아서 콩 음식을 만들었으면은 다른 나라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자극전파. 근데 묵을 먹었다면 묵을 야 저거 맛있겠다 묵을 수입한 거니까 그때는 무슨 전파? 직접 전파.
이해가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능이라든지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또 필기만 잘해놓고 이해만 일단 잘해놔도 나중에 학교 수업에서 볼 거예요. 자기 문화에서 아이디어, 자기 문화의